네, 반갑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미분 가능한 함수가 있으면 미분을 하는 방법은 이러이러하다. 이렇게 뭐 삼각함수 미분법, 뭐 로그, 지수함수, 다항식, 뭐 다항함수 여러 함수들을 미분해 봤는데 그럼 도대체 미분법은 왜 배운 거냐라고 아마 머릿속에 궁금했던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사실 미분은 그 순간 변화율인데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 미분을 공부하는 이유는 지금 이번 챕터에서 새 챕터에서 공부할 최대 최소 구하는 문제에 정확하게 연결이 되어 있어요. 뉴튼, 라이프니츠 그 시대에 그 미분을 발견했던 그 사람들이 고민했던 근본적인 이유는 어떤 어떤 변화하는 그것을 함수라고 우리가 불렀죠. 그 수치로 환산해서 함수가 변화하는 상황인데 언제 최대가 되고 언제 최소가 되는지 이런 부분이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그거는 뭐 이론 수학, 뭐 이론 물리를 공부하는 그런 사람들에게만 궁금했던 건 아니겠죠.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은 언제 좀 최대의 값을 구하고 싶고 최대한 좋게 최소한 뭐 돈을 덜 들여서 최대한의 행복을 얻기 위해서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 뭐 이런功利주의적인 뭐 얘기도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사람은 누구나 어떤 상황을 옵티마이즈 하고 싶습니다. 그거는 사람뿐만 아니라 자연 현상이 모두가 그러합니다. 그래서 최대 최소를 구하는 그 하나의 테크닉 중에 하나가 바로 미분법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함수를 미분하는 방법에 대해서 마치 우리 초등학교 때 국어를 배울 때 가나다라를 먼저 배우는 것처럼 그 뒤에 숨어 있는 근본적인 생각은 목표는 함수의 최대 최소를 구하는 법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공부할 거는 변수가 한 개인 함수의 최대값과 최소를 값을 구하는 것에 대해서 앞으로 공부를 할 건데 그거를 시작하기 위해서 몇 가지 노테이션, 그 다음에 용어를 좀 정의하고 시작하겠습니다. 네, 함수 f가 absolute maximum을 갖는다. C에서 이 말은 정의가 뭐냐 하면 definition이 잠깐만 maximum이니까 C에서 maximum 가지니까 구호가 이렇게 되면 안 되죠. C에서 absolute maximum을 갖는다 라는 거는 여기 absolute라는 단어가 왜 붙었냐 하면
우리의 도메인 D 전체에서 요 값이 제일 클 때 F는 C에서 absolute maximum을 갖는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여러분들 또 질문할 수 있죠. 그러면 미니멈은 여기 absolute minimum, absolute minimum at C 이 말은 부호가 이렇게 돼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 정의역 전체에서 그 값이 제일 작을 때, 함수 값이 제일 작을 때 absolute minimum이라고 부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는 absolute maximum과 absolute minimum이라는 거 두 개를 다 정의했어요. 이제 그래서 요 값들, 요 그때 함수값 f of c 이거를 우리가 그냥 absolute maximum value 이렇게 불러야 되는데 요 absolute라는 단어를 사실 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냥 value f b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이제 absolute maximum value 라고 전체 이름을 다 이렇게 해서 불러도 되고 우리 책에서는 absolute라는 단어 빼고 maximum value라고 부릅니다. 마찬가지로 minimum value도 요 파란색에 해당하는 거는 당연히 absolute minimum value가 되겠죠. 요 파란색에 해당하는 거는 이렇게 이름을 붙이면 될 겁니다. 그리고 absolute maximum 혹은 absolute minimum을 구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 말이 좀 길어지니까 그냥 maximum and minimum을 구하라 이 말도 사실 좀 더 길죠. 그래서 더 줄여서 이런 거를 우리가 extreme value라고 부릅니다. maximum and minimum values of f the extreme value of f. 네, 이제 이렇게 용어를 이렇게 정의하겠습니다. 우리말로 하면 아마 책에서 극값이라고 번역한 책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extreme value, 극값을 구하라. 그러면 한마디로 얘기하면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라 이 뜻입니다. 그래서 뭐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라 이렇게 하면 얘기가 길어지니까 그냥 극값을 구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 정의를 보면 알 수 있듯이 그 영역 전체에서 제일 큰 값이 바로 absolute maximum이고 그 영역 전체에서 제일 작은 값이 바로 absolute minimum이 되고 그런 거 두 개를 합해서 이제 그냥 extreme value다 이렇게 본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우리의 가장 중요한 관심사입니다. 제 얼굴이 지금 나오고 있는지 안 나오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건 뭐 중요하진 않죠. 제 목소리만 들리면 됩니다. 네, 계속 얘기를 해보죠. 네. 아까 absolute maximum을 그 영역 전체에서 제일 큰 거, 제일 작은 걸 absolute minimum 이렇게 우리가 불렀었는데
또 이번에 새로운 정의에서는 local maximum이라는 거, local minimum이라는 걸 정의하려고 해요. 왜 이걸 정의하느냐? 그렇게 질문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죠. 왜 이런 걸 정의해야 될 것 같습니까? 이게 우리 목표라고 했죠.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는 거. 근데 최대값과 최소값이 언제 발생하는지 사실 우리는 모릅니다. 그거를 우리가 판별하는 게 목표인데 최대값과 최소값에는 하나 특징이 있어요. 그 점에서 이렇게 함수의 그래프를 그려보면 이렇게 변한다는 얘기죠. 이렇게 그 점이 제일 크고 제일 작고 뭐 이렇기 때문에 그 점에서의 변화율이 굉장히 미묘하게 잘 원하는 우리가 생각하는 아주 나이스한 방향으로 변하고 있어요. 근데 그 부분만 살펴보면 한마디로 얘기하면 여기서 이제 미분하면 0이 되는 그런 포인트들이 있는데 그런 포인트들이라고 미분해서 0이 되는 포인트인데 그런 포인트라고 해서 최대값인지 최소값인지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근데 그런 포인트가 최대 최소가 될 가능성이 있는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그런 포인트를 우리가 뽑아내서 얘기를 하고 싶은데 이름을 붙여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냥 우리에게 아무 의미 없는 포인트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포인트에 이름을 붙이기 위해서 로컬 맥시멈, 로컬 미니멈이라는 이름을 붙이겠습니다. 그래서 로컬 맥시멈은 로컬 맥시멈이니까 역시 f of c가 제일 커야겠죠. 근데 저렇게 쓰면 이거랑 똑같은데? 라고 여러분들이 얘기할 수 있습니다. 뭐가 차이가 납니까? 바로 여기 absolute라는 단어와 여기 local이라는 단어가 바로 그 정의에서 차이점을 얘기해주고 있죠. 여기는 모든 포인트입니다. 근데 여기는 어떻게 돼야 될 것 같습니까? local이니까 근처입니다. 근처. C의 근처에서만 얘가 맥시멈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C 근처에서만 요 부등호가 성립하는 거. 그래서 그 부분을 이렇게 쓰겠습니다. 네. 요 표현, 그러니까 x가 C 근처에 있을 때는 이렇게 될 때, C 근처라고 했는데 요 near이라는 단어가 사실 좀 문학적인 표현이죠. 뭐 직관적인 표현이라고 해도 되고 근처라는 말이라는 건 여러분들이 아마 그 수학적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을 겁니다. C 근처에서 도대체 어느 정도 근처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당연히. 근데 저 근처를 하면 이런 걸 만족하는 근처를 잡아줄 수 있다면 이라는 뜻입니다. 상당히 좀 오해할 소지가 있는 부분인데 근처라고 하니까 뭐 아주 멀리 떨어진 근처를 얘기하는 건 아니겠죠. 그러니까 이런 부등호가 성립하는 근처가 있다면 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작은 네이버후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 한 명이 나한테 미리 이 강의를 하기도 전에 개인적으로 공부하다가 질문을 했었는데 여러분들 게시판에 보면 알겠지만 그 사람들마다 이 근처를 정의하는 방법이 조금씩 다릅니다. 근데 끝점이 어떻게 되느냐 near라고 할 때 끝점을 우리가 끝점에서 최대 최소가 가질 수가 있잖아요. 이렇게 했을 때 예를 들어서 인터벌 A, B, closed 인터벌이라고 합시다. 그리고 이렇게 함수값이 이렇게 주어졌어요. 이게 y는 f of x라고 합시다. 근데 요 끝점이라서 우리 near C라고 하는 거는 C를 포함하는 오픈 네이버후드를 잡을 수 있습니다. 다른 말로 오픈 인터벌을 잡을 수 있을 때 어떤 A, B라는 오픈 인터벌이 있는데 그거 안에 C가 포함되면 우리가 near C라고 우리 책에서는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 A점은 이 점이 이 데피니션을 보면
정의역에 포함된 모든 포인트 중에서 제일 큰 값이죠. 그래서 absolute maximum입니다. 이 점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니까 잘 이해하기 바랍니다. absolute maximum입니다. 근데 우리 책에 의하면 이런 포인트는 local maximum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x가 c의 근처에 있을 때라고 했는데 c의 근처라 하면 사실 우리 책에서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오픈 인터벌이 이렇게 요 점이 지금 우리 요 c가 바로 a가 됐으면 좋겠죠. 우리 로컬 맥시멈이 됐으면 좋겠는데 우리 책에서는 이런 거는 요 끝점은 로컬 맥시멈, 로컬 미니멈을 얘기할 때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우리 책에서는 들어가지 않는다는 걸 한번 얘기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언급한 겁니다. 그 다음 부분을 보죠. 그 다음 여기 로컬 미니멈도 당연히 있겠죠. 미니멈은 부등호가 이렇게 되겠죠. 로컬 미니멈. 그래서 그림을 이그젠플 한번 봅시다. 이게 수직선상에서 함수를 하나 제가 그려봤어요. 뭐 이런 뾰족점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일단 absolute maximum은 어디입니까? 여기가 제일 크죠. 여기는 이 점이 바로 absolute maximum입니다. 그 다음 absolute minimum은 어디입니까? 이 점이죠. 제일 낮은 부분. 이 점이 바로 absolute minimum 포인트입니다. 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얘기는 다 얘기가 끝났고 이쪽 부분을 볼까요? 로컬 맥시멈과 로컬 미니멈을 우리가 정했는데 어느 부분이 로컬 맥시멈입니까? 이 부분. 이 부분은 이 근처에서 이 점이 제일 크니까 로컬 맥시멈이죠. 그래서 이 점은 absolute 맥시멈이기도 하고 로컬 맥시멈이기도 합니다. 맞습니까? 또 로컬 맥시멈이 되는 부분이 또 있네요. 여기도 로컬 맥시멈입니다. 또 요 점은 로컬 미니멈이죠. 요 점은 로컬 미니멈입니다. 요 점도 로컬 미니멈, 요 정도 로컬 미니멈이죠. 왜냐하면 요 근처에서 제일 작으니까. 요 근처에서 제일 작으니까 로컬 미니멈이 됩니다. 그래서 로컬 미니멈. 요 포인트는 로컬 맥시멈이다라고 얘기하고 싶은 사람도 있을 텐데 우리 측에 의하면 이 점은 로컬 맥시멈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점 근처를 우리가 얘기할 수가 없죠. 이쪽만 있고 이쪽은 근처라고 얘기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 책에 의하면. 그래서 지금 제가 표시한 부분이 로컬 맥시멈과 로컬 미니멈 그리고 absolute maximum, absolute minimum을 다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면 아마 여러분들 개념이 어느 정도 잡혔을 거라 생각합니다. 네.
굉장히 중요한 정리니까 이름이 붙었겠죠. Extreme Value Theorem이라고 합니다. Extreme Value Theorem. 잠깐, 이가 빠졌네. 이거 우리말로 하면 극값 정리, 그러니까 extreme value라고 했으니까 극값이라고 했죠. 극값, 그러니까 최대 최소에 대한 얘기. 그리고 더 귀에 잘 들어오는 말로는 최대 최소 정리. 뭐 이렇게 부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이 뭐냐? 내용이 뭐냐 하면은 A, B라는 closed interval에서 연속 함수가 있어요. 함수 f가 a, b라는 closed interval에서 연속 함수입니다. 그러면 최대값과 최소값이 그 인터벌 안에서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반드시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일 관심 있는 게 시험이겠죠. 시험 문제에서 클로즈 인터벌에서 최대 최소를 구하라 라는 얘기가 나오면 사실은 제일 먼저 고민해야 될 것이 최대 최소 문제가 나왔다고 해서 최대값과 최소값을 일단 구해야겠다라는 생각을 먼저 하기 전에 최대값과 최소값이 있는가부터 고민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 정리가 바로 이런 조건을 만족한다면 최대 최소는 반드시 값이 있으니까 걱정 말고 구하면 된다. 이것을 보장해 주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정리입니다. 수학에서 이런 존재성에 대한 증명 정리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 이 Extreme Value Theorem은 우리한테 알려주는 바가 그런 값은 있다. 이 조건만 만족하면 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증명은 보기엔 너무 당연합니다. 너무 당연하죠. 예를 들어서 하나 볼까요? 네. 제가 X축은 그리지 않았는데 여러분들 다 편하게 받아들일 수 있겠죠.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다고 합시다. 그러면 요 점이 최대값, 요 점이 최소값입니다. 지금 클로스 인터벌, 끝점이 포함된 클로스 인터벌이니까 최대 최소가 반드시 있다. 그럼 이 점이 최대고 이 점이 최소다. 너무 당연한데 이걸 증명을 해야 되나라고 생각하지만 우리 현재 미적 분학 테크닉으로는 이걸 증명하기가 상당히 좀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수학 해석학 개론 이런 한 학년 위 과정에서 보통 증명을 많이 합니다. 일단 그래서 우리는 이 정리의 내용만 받아들이겠습니다. 직관적으로는 자명하니까. 네. 그래서 요 점이 최대, 이 점이 최소 값을 주는 점이죠. 근데 이 가정이 없으면 안 되나 라고 여러분들이 고민할 수 있겠지만 그러면 이 얘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 가정은 굉장히 중요한 가정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얘를 하나만 그려보죠. 연속이
연속이긴 한데 클로스드 인터벌이 아니면,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양쪽 끝점이 빠진 이런 증가하는 함수가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최소값은 당연히 여기라고 얘기하고 싶고요. 최대값은 여기라고 얘기하고 싶지만 그 값이 없잖아요. 빠져 있으니까. 그러니까 최대 최소가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그래서 이 조건이 클로스드 인터벌이어야 된다는 것은 여러분들 받아들일 수 있겠죠. 연속이 아니다. 여기 연속이라고 했는데 연속이 아니다. 그러면 그래도 역시 문제가 됩니다. 뭐 끊어져 있다. 어,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다고 해볼까요? 여기 쭉 가다가 꼭지점에서 최대값을 주는 부분에서 하필 함수값이 연속이 아니에요. 다른 점에서 함수값이 있고 다시 이렇게 내려갑니다. 네,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요거는 연속의 함수가 아닙니다. 그래서 최소값은 뭐 이 중에 제일 작은 값이 최소가 될 텐데 최대는 없습니다. 그래서 왜 연속이라는 게 있어야 되고 왜 클로스드 인터벌이어야 되는지 이런 이그젠플들이 있으니까 꼭 조심해야 됩니다. 네, 계속 얘기를 하죠. 자, 이제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우리는 최대 최소, absolute maximum, absolute minimum을 구하는 게 관심이 있어요. 그러면 그거를 구하기 위해서는 일단 로컬 맥시멈과 로컬 미니멈이 어떤 포인트들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근데 로컬 맥시멈과 로컬 미니멈은 어떤 성질이 있는지를 아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우리는 다시 과거로 한번 돌아가 보죠. 사람 이름이 붙어 있거나 뭐 이런 어떤 이름이 붙어 있는 정리들은 굉장히 중요한 정리라고 했죠. 이 정리는 사람 이름이 붙어 있습니다. 그 이름도 유명한 페르마죠. 페르마. 여러분들 페르마의 마지막 정리 뭐 그런 수학에 대한 얘기를 들어봤을 겁니다. 이 페르마는 프렌치예요. 그래서 이 맨 마지막에 T가 있는데 발음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페르맛 이렇게 발음하는 사람은 있으면 안 됩니다. 페르마라고 하는데 굉장히 옛날 사람입니다. 뉴턴 이전 시대의 사람이에요. 뉴턴보다 더 앞에 수학자입니다. 사실 수학자라고 하기에는 조금 애매해요. 그 아마추어 수학자입니다. 그 당시에는 수학으로 그걸 직업으로 갖는 시대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원래는 뭐 제가 알기로는 변호사였나 그랬는데 아마추어로 이렇게 수학을 계속 연구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는 뭐 지금처럼 이렇게 수학이 발달한 시대가 아니라서 어떤 수학 문제 서로 못 풀게끔 막 연락을 주고받았어요. 무슨 말인지 하면 자기 동네, 그러니까 자기 동네를 하면 뭐 어떤 지역 혹은 나라가 되겠죠. 그래서 누가 수학을 잘한다더라 이러면 그 사람한테 편지를 보냅니다. 지금처럼 이메일을 보내는 게 아니고 서신을 교환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편지를 보내서 그 바로 도착하지도 않죠. 지금처럼 뭐 비행기로 가는 것도 아니고 뭐 프랑스에서 예를 들어서 독일에 유명한 수학자가 있다. 그러면 연락을 보내는데 그 당시에는 빨리 가야 뭐 말을 통해서 가거나 그렇게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뭐 영국으로 보낸다. 프랑스에서 영국으로 보낸다. 그럼 배를 타고 가야 되는데 한참 걸리겠죠. 그래서 두어 달 이렇게 걸릴 겁니다. 그러면 그동안 이렇게 편지를 보내놓고 상대가 이 문제는 너무 못 풀 거야 하고 뭐 문제를 내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데 상대방이 또 연락이 오면
와서 풀었다. 너는 이 문제 풀 수 있나 하고 막 이렇게 서로 경쟁하던 좀 진짜 아마추어적인 그런 시대였죠. 수학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근데 그 시대에 이미 이런 페르마는 사실 페르마의 마지막 정리하면 정수론에 관계된 문제입니다. 근데 이 당시에는 정수론만 관심 있었던 게 아니고 이 페르마가 미적분학의 가장 기초가 되는 이런 변화하는 것에 대한 정리를 다음과 같이 얘기했었습니다. 물론 지금 이 제가 쓰는 이 용어로 옛날에 얘기한 건 아닙니다. 이거랑은 내용은 같지만 과거의 언어로 쓰여져 있었어요. 무슨 내용인지 이해가 됩니까? F가 로컬 맥시멈이나 로컬 미니멈이다. 네, 저 여기 로컬 미니멈이라고 써야 되는데 그냥 미니멈만 써도 이게 로컬 맥시멈, 로컬 미니멈에 다 이해할 수 있겠죠. 어떤 포인트 C에서 로컬 맥시멈 혹은 로컬 미니멈이고 그 포인트에서 프라임이 존재한다면 미분이 가능하다면 그 값은 반드시 0이어야 한다라는 것이 페르마의 정리입니다. 증명은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증명 한번 보죠. 상식적으로 너무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쪽으로 한번 볼까요? 이 점을 이 전체적인 모양이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겠지만 모르더라도 이 근처에서만 보면 이 점은 로컬 맥시멈이죠. 이 점 근처에서 여기 이 점이 제일 크니까 함수값이 제일 크니까. 근데 이 점 근처에서 제일 크고 미분이 가능하면 미분이 0이다. 당연하죠. 직관적으로 당연합니다. 요 점도 최소인데 미분이 가능하다. 그러면 미분이 0이겠죠. 로컬 미니멈. 그 얘기를 이제 증명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자, 이게 우리 가정이라고 해봅시다. 로컬 맥시멈 걸 혹은 로컬 미니멈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로컬 맥시멈이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리고 요 얘기를 가정하면 우리는 부등호를 얻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x가 c 근처에 있다면 x가 c 근처에 있다면 요 두 개의 값을 비교할 수 있습니다. 어느 게 더 큽니까? 로컬 맥시멈이라고 했으니까 c에서 로컬 맥시멈이니까 부등호가 이렇게 되겠죠. 맞습니까? 나의 목표는 미분해서 0이 된다라는 것을 미분값이 있다면 미분하면 값이 0이다라는 걸 보고 싶으니까 미분의 형태로 조금 변화시켜보죠. 이 얘기를 이렇게 써도 될 겁니다. x가 c 근처에 있으니까 이렇게 써도 되겠죠. 단, 요 h는 요 c 플러스 h가 x가 되는 거니까 요 h는 굉장히 작아야 되겠죠. c 근처에 있다고 했으니까 for small h. 이 h는 파지티브일 수도 있고 네거티브일 수도 있습니다. 양수일 수 있고 음수일 수도 있죠. 왜냐하면 근처라고 했으니까 뭐 꼭 양수일 필요는 없는 거죠. 그러면 이제 한번 얘기해 봅시다. 요 h가 positive이라면 if h is positive then 뭡니까? f c 플러스 h 마이너스 f c 그다음에 h로 나눠주고 리밋
h가 0 플러스로 갈 때, 여기에 이제 그 우극한이 되는 거죠. 0에서의 우극한인데, 요게 뭔지 우리가 요 위에서 부등호를 알고 있기 때문에 얘가 더 작다고 했잖아요. 얘보다. 부등호를 얻습니다. 여기서 얘가 작으니까 0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얘기죠. 이 얘기는 뭡니까? F'C는 0보다 작거나 같다는 뜻입니다. 맞나요? 잠깐만. 여기는 0 플러스라고 해놓고 갑자기 왜 이 프라임은 양쪽 미분을 다 포함한 건데 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나? 여러분들이 아마 그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네. 0 플러스만 알아도 요렇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왜 그렇죠? 바로 미분이 가능하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미분이 가능하니까, 미분이 가능하다는 얘기는 잠깐만. 네. 미안합니다. 이거를 0이라고 쓴 줄 알았어요. 네. 아무튼 계속 얘기해 봅시다. 요 C에서 미분이 가능하다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우극한만 알아도 되는 거죠. 왜냐하면 C에서의 프라임이라는 거는 좌극한과 우극한이 같다라는 뜻이고, 미분이 존재한다는 얘기는, 그러면 좌극한과 우극한이 같은데 우극한만 알아도 좌극한을 안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극한이 0보다 작습니다. 그러면 이 값 자체가 0보다 작다는 얘기죠.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요 결론을 얻는 요 부분, 여기서 여기로 넘어가는 요 스텝, 이게 바로 디퍼런시블 하다라는, C에서 디퍼런시블 하다라는 가정을 쓴 겁니다. 그러면 이제 또 얘기할 수 있겠죠. if h 네거티브. 그러면 같은 얘기를 또 반복하면 되겠죠. h c 플러스 h c, 그 다음에 h를 0보다 작다라고 했으니까 작은 쪽에서 0으로 가면 되겠죠. 좌극한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요거는 뭐죠? 요 값이 요 값보다 작습니다. 요 값보다 작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여기가 음수입니다. 음수인데 h가 음수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양수가 되는 거죠. 요 양수가 나오는 거는 분자 분모가 모두 음수기 때문에 양수가 나온 겁니다. 이해됩니까? 그래서 같은 이유로 C에서의 미분값이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얘기가 뭘 의미하는 거죠? 따라서 F'C는 0보다 크거나 같고 0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0이어야 되죠.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지금 우리가 가정한 것은 로컬 맥시멈을 갖는 경우, 해봤고, 로컬 미니멈을 갖는 경우도 같은 방식으로 하면 됩니다. 같은 방식으로 증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했는지 못했는지 깜짝 돌발 디스커션 문제로 게시판에는 제가 따로 올리진 않고 여기에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문제를 풀어서 저한테 각자 이메일로 보내주기 바랍니다. 시간은 일주일입니다. 일주일. 여러분들이 이 동영상을 보고 있는지 안 보고 있는지 제가 한번 테스트를 해보는 거니까 문제는 어렵지 않습니다. 네,
계속 얘기를 해보죠. 페르마의 정리, 굉장히 중요한 정리입니다. 꼭 기억하고 있어야 될 정리 중에 하나예요. 지금 물론 증명도 중요합니다. 다시 한번 스테이트를 하면 f가 로컬 맥시멈 혹은 로컬 미니멈을 어떤 포인트에서 가지고 그 점이 미분이 가능하다면 미분 값은 0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럼 반대로 아마 반대가 궁금한 사람이 있을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f가 미분이 가능하고 그냥 미분값이 0이면 그 점은 로컬 맥시멈 혹은 로컬 미니멈인가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질문은 no라는 얘기입니다. 대답이 뭐 예를 들면 y는 x의 세제곱 이런 게 있으면 이 점에서는 한번 미분하면 이 점에서 원점에서 미분값이 0이죠. 미분이 0입니다. 하지만 그 점에서 이 점에서는 로컬 맥시멈도 아니고 로컬 미니멈도 아니죠. 그래서 이 페르마의 정리에 역은 성립하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이 가정은 무슨 뜻인가?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y는 x의 절대값을 한번 생각해보죠. 그러면 여기 x는 0에서 뾰족합니다. 다른 말로 x는 0에서 미분이 안 된다는 걸 여러분들 기억나죠? 연속 함수이긴 합니다만 이 점에서 미분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점이 뭡니까? 이 점이 바로 로컬 미니멈이죠. 이 점에서 로컬 미니멈입니다. 하지만 한번 미분한 값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조건이 왜 필요한지에 대한 어떤 하나의 이그젠플로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로컬 미니멈이긴 하지만 미분이 안 될 수도 있다.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요 두 가지 루마크는 꼭 기억하고 있기 바랍니다. 그 다음 얘기하고 싶은 내용은 critical number of 라는 거는 뭐냐 하면 그래서
컨트롤 C domain such that either I prime 0 or 그러니까 이 C라는 포인트가 C라는 점이 크리티컬 넘버다.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면 뭐 이게 크리티컬이라는 말이 임계라는 말로 표현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 넘버라고 했으니까 임계수 뭐 이런 식으로 번역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크리티컬 넘버라는 거는 미분해서 0이 되는 점. 그러니까 아까 페르마 세어럼에서 나왔던 미분해서 0이 된다. 로컬 미니멈 혹은 로컬 맥시멈에서 페르마 정리를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해보면 로컬 맥시멈, 로컬 미니멈에서 디퍼런셜을 하면 0이다. 근데 디퍼런셜을 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했죠. 그러면 디퍼런셜을 하지 않다. 이 둘 중에 아무거나 하나 만족한다면 크리티컬 그 포인트 C를 크리티컬 넘버라고 부르겠다. 그러면 다시 한번 과거로 돌아가보죠. 이 포인트. 이 포인트는 요 x는 0이라는 포인트는 미분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포인트는 0이라는 숫자는 크리티컬 넘버가 되는 거죠. 이 데피니션에 의하면. 이런 펑션 f가 주어져 있다고 할 때 크리티컬 넘버들을 다 찾아보라가 example입니다. 뭐 계산을 해보죠. 일단 미분을 해야 됩니다. 미분을 해서 0이 되는 점 혹은 미분이 안 되는 점 이런 걸 다 모아야 크리티컬 넘버를 다 찾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미분을 해볼게요. 이거는 지금 이거 미분 가능하고 이거 미분 가능하니까 미분할 수 있죠. 그래서 한번 미분해 봅시다.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죠? 라이프리츠 룰에 의해서 얘를 먼저 미분해야지. 프로덕트니까 프로덕트 룰입니다. 앞에 걸 먼저 미분하면 1분의 3 x에 마이너스 5분의 2가 되겠죠. 그 다음에 뒤에 걸 그대로 곱하고 더하기 앞에 거는 그대로 두고 뒤에 거 미분 이렇게 되죠. 그럼 이걸 좀 정리해서 쓰면 어떻게 됩니까? 이거는 x의 5분의 2승 분의 1이죠. 마이너스가 앞에 붙어 있으니까 여기 있고 빼기도 있고 저는 정리를 좀 해봅시다. 5 x의 5분의 2승이라고 해주면 얘가 어떻게 되죠? 3 4 빼기 x 여기까지 썼습니다. 그 다음 요거 쓰면 빼기가 있고 그 다음에 5 요걸로 해주면 5에 x의 5분의 3승에 5분의 2승을 더 곱해줘야 되니까 5분의 5승이니까 x가 되는 거죠. 맞나요? 제대로 계산했습니까? 네, 그러면 이거 뭡니까? 5 곱하기 x의 5분의 2승 그 다음에 12 빼기 8x 네, 다 계산했습니다. 맞나요? 자, 그러면 따라서 f 프라임 x는 0이라고 했을 때 미분해서 0이 되는 점이면 x는 얼마죠? 2분의 3 이런 점이 있고 그 다음 미분이 안 되는 점이 여기 있네요.
분모의 0이 되는 점. 그래서 f 프라임 x does not exist when x is equal to 0. 즉 따라서 우리 결론이 뭐죠? 크리티컬 넘버들을 다 찾는 게 목표였죠. Numbers are 2분의 3 그리고 x는 0. 이게 이 펑션에 대한 크리티컬 넘버들을 제가 다 찾은 겁니다. 지금 우리의 진짜 관심사는 사실 뭐 이런 크리티컬 넘버를 찾는 게 아니고 최대 최소를 구하는 게 목표인데, 최대 최소를 구하려면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를 다 알아야 되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스텝 바이 스텝으로 하나씩 공부를 하고 있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겠습니까? 그래서 이그젠플 하나를 더 보고 얘기를 마치도록 하죠. 문제가 다음과 같이 주어져 있습니다. 저게 이제 보통 일반적으로 관심 있는 위의 문제들이죠. 함수가 하나 주어져 있고 함수의 정의역이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최대값 absolute maximum하고 absolute minimum을 계산하라, 찾아라 라는 게 보통 일반적인 문제입니다. 이걸 한번 계산해 보죠. 이걸 계산하기 위해서는 로컬 맥시멈과 로컬 미니멈이 있다면 미분에서 0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앞에 페르마의 정리에 의해서 공부한 바 있죠. 미분이, 이 함수는 굉장히 좋은 함수입니다. 미분이 다 잘 되니까 로컬 맥시멈과 로컬 미니멈이 있다면 반드시 미분하면 0이 되어야 됩니다. 페르마 정리에 의해서. 그래서 0이 되는 점들을 먼저 찾겠습니다. 그리고 양쪽 끝점은 따로 또 계산을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0이 되는 점부터 먼저 찾겠습니다. 네, 여기 한번 미분한 거죠. 그래서 이 값이 얼마가 되죠? 3x x 빼기 이렇게 되니까 미분하면 0이 되는 점 다 찾았네요. 그래서 x는 0과 2가 바로 크리티컬 넘버들입니다. 저 점들에서 미분이 0이 되는 점이고, 그 다음 그러면 이 점에서의 함수값을 한번 2하고 0하고 2에서의 함수값을 제가 판별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0일 때는 1이고 2일 때는 1을 넣으면 8 빼기 12 더하기 1은 이제 빼기 3. 여기까지가 끝이 아니죠. 우리가 지금 계산하는 거는 로컬 맥시멈입니다. 로컬 미니멈이 될 수 있는 그런 포인트들이에요. 로컬 맥시멈, 로컬 미니멈이면 미분하면 0이 된다고 했으니까. 지금 또 로컬 맥시멈, 앱솔룬 맥시멈, 앱솔룬 미니멈이 될 수 있는 후보는 양쪽 끝점이라고 얘기했죠. 양쪽 끝점. 양쪽 끝점을 한번 봅시다. 여기 8분의 1, 여기 4분의 3 더하기 1,
이게 뭐죠? 8분의 6, 8분의 7, 8분의 1 이렇게 되고 4를 넣으면 64 빼기 48 더하기 1이니까 17 이렇게 돼요. 지금 우리가 계산한 거는 그림이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겠지만 뭐 이런 부분도 있고 뭐 이런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끝점 뭐 아까 4일 때 제일 크다고 했으니까 이렇게 그림을 그려볼게요. 그 다음에 빼기 2분의 1일 때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뭐 이런 식으로 생겨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체크해 본 거는 요 점 4개가 답니다. 나머지 부분은 제가 따로 고민하지 않았어요. 왜 고민하지 않았죠? 그런 부분들은 후보가 아니기 때문에 변화하고 있는 과정에 있는 점들이기 때문에 제가 체크하지 않았어요. 최대 최소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부분들은 양쪽 끝점과 미분해서 0이 되는 점들 이런 점들을 제가 체크한 겁니다. 그래서 답은 뭡니까? absolute maximum 요게 absolute maximum이고 요게 absolute minimum이죠. 그림이 이런 식으로 그려져 있는 거죠. 지금 여기 x가 2일 때 최소값, x가 4일 때 최대값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중에 문제를 많이 풀고 싶어하는 학생들이 많은 것 같아요. 문제를 추천해달라고 저한테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연습 문제를 몇 개 추천합니다.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거는. 네, 오늘 여기까지 하죠. 수고했습니다.